영화를 읽는 새로운 시각, 변호사들의 시선을 읽어보는 색다른 영화 리뷰, 고소한 영화 읽기의 라이너입니다. 아주 오랜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요. 우리 출연 변호사분들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 안 나오면 뭔가 아쉽다,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는 우리의 인기 변호사 최종화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담 최종화 변호사고요. 다시 돌아왔고요.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준비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출연하는 기분이 어떻습니까? 사실 제가 그동안 저희 회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연달아 승중하면서 되게 중요한 말이죠. A마스가 맞냐, 왜 A마스냐라는 얘기가 자신감이 이제 차올랐군요. 장난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요, 막바지에 나오면서 뭔가 섭섭한 캐릭터로 굉장한 임팩트를 줬던 현지원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산하 현지원 변호사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저도 판결 선고를 몇 개 받았는데 이번 좀 잘 나왔어요. 기분이 좀 좋고요. 굉장히 겸손함이라고는 1도 없네요. 산하 변호사님들. 제가 저번에 슬픈 얘기를 많이 했더니 저희 기업팀 새로운 고 변호사님께서 와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든든하고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바로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의 여성 변호사님이신데요. 기업법무팀의 고아라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기업법무팀 소속 고아라 변호사입니다. 네. 자, 고아라 변호사님이 이제 첫 출연이신데 굉장히 떨리고 사실 저희 현 변호사님이 악플 달린 것도 보고 그래서 굉장히 주저됐었습니다. 그런 악플을 다른 분들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어땠어요? 최종화 변호사님은 못해 뻔뻔스러움을 타고나서 좋습니다. 이런 공격 좋은데요? 나오신 분은마다 저를 공격을 하네요. 동네 북인가? 좋아하는 영화로 뽑은 세 편이 I am Sam, 그리고 시코, 인생은 아름다워, 이렇게 세 편이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시코라는 영화를 봤었었는데 물론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고쳐야 될 문제점은 있지만 의료 민영화가 얼마나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었던. 최종호 변호사님이 계속 저를 보고 계신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잠깐. 저 근데 이거 지금 이렇게 있어도 상관없나요?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네. 되게 무섭네. 그래서 뒤로 간 거거든요. 야, 아니 이렇게 하면 제가 뭐예요? 아니 저번에 보니까 너무 심각해요, 차이 나가지고. 그런 게 어딨어요. 좋습니다. 네, 이게 또 형 변호사 효과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사이보그지만 괜찮아, 최악의 망작으로 뽑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비를 굉장히 좋아해서 엄마 비가 나오니까 저 영화는 무조건 재밌을 것이다 해서 엄마를 끌고 갔던 영화인데 엄마에게 정말 보는 내내 죄송했고. 이런 식으로 불효를 하셨네요. 이제 우리 고소한 영화 읽기 관련해서 사실 저한테 메일로 문의가 엄청 많이 왔고요. 고소한 영화 읽기를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소한 영화 읽기의 근본, 최종화 변호사님께서 우리 계획의 변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11월에 시즌2를 바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메인 출연자분 중 한 분인 곽 팀장님이 산후조리원회가 계셔가지고 그 몸 관리 다 끝내신 다음에 이제 복귀를 하시는 2월에 맞춰서 이제 본편에 들어가고, 그 전까지는 고소한 영화 읽기에서는 시도하기가 좀 어려웠던 특이한 컨셉의 약간 시도를 매월 이제 해볼까라고 라이너님과 얘기를 했는데 처음 듣는 것 같이 보시네요. 너무 설명을 잘하죠. 예. 네. 자, 그럼 오늘 영화는요, 마침 이렇게 여성 변호사님께서 두 분이나 출연하신 김에 이 영화를 다루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은 바로 1995년 을지로, 고전적인 한국식 영어 발음과 강렬한 스웩으로 무장한 여사원들의 당당한 워킹으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셋, 출중한 실무 능력과 커피 타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오지랖 그 자체인 인물, 생산관리 3부의 이자영. 당당한 태도, 건방지고 도도한 표정, 뼈 때리는 돌직구 멘트의 달인 마케팅부 정유나. 수학 올림피아드 우승 출신의 수재이지만 현실은 가짜 영수증 때우기에 동원되는 인력 낭비의 전설 회계부 신보람. 입사 8년 차인 이들에게 대리의 꿈은 멀고도 험하기만 한데 마침 상사의 명령으로 삼진전자 공장에 방문한 자영은 놀라운 실태를 목격하게 됩니다. 공장에서 폐수가 콸콸콸 쏟아지고 그로 인해 물고기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 회사의 비리를 발견한 자영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유나와 보람의 도움으로 사건의 진실을 향해 다가가기 시작하는데, 올해 하반기에 나온 한국 영화 중에서 가장 힙하고 또 가장 경쾌한 영화,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 이 영화를 오랜만에 돌아온 법무법인 사나이 변호사들, 그 중에서도 기업 법무를 담당하는 기업 법무팀의 두 여성 변호사분들과 함께 다뤄보고자 합니다. 물론 근본의 그분도 함께하시죠. 보시오. 언제나 유쾌한 사나이 변호사들은 이 영화를 어떻게 보았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Let's get it! 사실 이게 화제가 될 만한 영화는 아니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롱런하고 있는 영화가 됐습니다. 자,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인데요. 영화를 보고 나서의 감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연 변호사님. 저 혼자 이 영화를 재밌게 봤더라고요. 네, 저는 내부 고발을 실패하고 쓸쓸한 표정으로 나가잖아요. 네. 거기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영화가 정말 현실적이고 맞는 내용인데 씁쓸하다, 슬프다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었는데 뒤에서 막 달리면서 이기더라고요, 주인공이. 역시 주인공이 이겨야 영화는 재밌다. 영화는 어차피 이겨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1도 공감하기 안 되는데. 전 되게 오랜만에 본 영화였는데 저는 하품을 계속했어요. 전반적으로 좀 별로였다. 별로였다. 짜증났다. 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나 봐요. 많이 받아요. 저는 사실 이제 이 영화 보기 전에 유희열의 스케치북이었나요? 보면서 셋이 너무 러블리하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순수하게 보셨구나. 그래서 되게 좋게 봤는데 무슨 왜 이러지 나한테 이 12,000원을 주면서 왜 내가 이 영화를 봤던 거지? 왜 이렇게 허무하지? 이 정도로? 네. 캐릭터부터 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자영이라는 캐릭터를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은 그 생면부지의 그 마을 사람들에 대한 죄책감 때문에 힘들게 들어가가지고 8년 동안 일한 회사를 차버릴 각오를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 당시는 지금과는 다르게 이런 고변이 실제로 뭔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낮았던 시절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그 라이너님 영상 보면서 공부한 게 또 있어요. 뭐죠? 핍진성이라고. 네. 이 영화는 핍진성. 핍진성이 그 고화성 캐릭터에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변에 고화성이랑 비슷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저희 엄마가 좀 고화성 같은 사람이어서 고화성 같은 사람이 분명히 사회에는 필요한 존재지만 가족으로 두면 굉장히 피곤하고 아까 어머니에게 그럼 불효를 저지르고 지금. 네, 엄마한테 갑자기 죄송한데 자, 그다음에 정유나 캐릭터, 이송 캐릭터인데 고아라 변호사님. 너무 걸크러쉬하고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사실 영화관에서 반응이 제일 좋은 캐릭터죠. 자기 할 말은 하고 소신껏 자신의 일은 잘하고 저는 셋 다 별로였어요. 아, 셋 다 별로였다. 그나마 그 중에서 이솜이 제일 나았는데 날 보지 말고 널 좀 보고 살아. 그러니까 사람들 간에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갈등들이 그 근원을 저는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로 질투거든요. 질투. 딱 그거를 딱 꼬집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 하나 괜찮았지 나머지는 다 별로였습니다. 본인은 이제 어떻게 질투를 많이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잘 질투하지 않습니다. 아, 나는 질투의 대상이다. 뭐 이솜이 좀 공감이 됐겠네요. 현 변호사님은 신보람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보람 사실상 제일 현실성 없죠. 천재를 넣는 건 굉장히 쉬운 설정이에요. 어떤 거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런 천재가 이렇게 특별히 도울 마음을 갖고 있고 뭐 이건 진짜 말도 안 되죠, 사실. 굉장히 제 마음에 쏙 드는 그런 발언. 너무 흔한 클리셰였죠? 최 변호사님은 신보람. 최악이고요. 오늘 이게 사실 저희가 스피노프니까 제가 평소에 못했던 약간 좀 격한 표현이나 이런 내밀한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제가 답답한 사람 싫어해요. 그 상무 방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 금붕어를 들고 나오려고 하잖아요. 들고 나오죠. 저 거기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 중요하고 급박한 순간에 그 장면이 이 영화의 그냥 클래스를 한 단계 더 떨어뜨리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좀 공감합니다. 네. 좋습니다. 드디어 이 시간이 오게 됐군요. 고전한 영화에게는 절대로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변호사들의 어떤 치밀한 분석 능력, 아주 잔 것까지 파헤치는 그런 디테일 전쟁, 디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너의 아버지가 있죠? 최종환 변호사님. Let's get it.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핍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이거를 다 열고 하는 거는 솔직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적으로 사실 이 영화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지금 같으면 어떤 법에 위배가 되는지 그 부분만 약간 살짝 이제 그 빌리 박 외국인 CEO죠. 이 사람은
약간 좀 이상했던 게 마치 그 글로벌 기업에서 투입시켜가지고 애초에 목표한 대로 여기에 주가를 떨어뜨려가지고 일본 기업에 팔아넘길 수 있도록 뭔가 밑작업을 한 다음에 또 다른 기업에 투입돼가지고 뭔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설정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CEO로 있는 동안 회사에 그 주가가 떨어지고 이런 일을 겪었다면은 어떤 기업이 이런 사람을 CEO로 앉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좀 어색했고요. 어쨌든 간에 이 회사의 손실을 이제 가하고 기업 가치를 떨어뜨렸기 때문에 업무상 배임 저는 피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영화에서는 그 상무의 호텔방에 침입하죠. 네. 그리고 상무가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빌리박의 방에도 들어가요. 베어 허그를 금고해서 절취를 하죠. 이거 싹 다 범죄고요. 네. 특수 주거 침입이 될지가 약간 좀 의문이었던 게 그거는 구성 여건에 다중이 있거든요. 뭔가 위세를 보일 수 있을 정도의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확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지금 여자 3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그런 위세를 보일 수 있는 다중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러면은 그런 처벌이 더 높아지는 훨씬 거죠? 높죠. 근데 만약 그게 안 된다면은 그냥 주거 침입죄 플러스 절도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역시 디워의 아버지 다운. 오늘 오랜만에 괜찮아 보였어요. 간만에 법률 얘기하니까 뭐 현기증 나네요 갑자기. 주주총회 장면에서 이제 현실적으로 적대적 M&A를 시도하려고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 주주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파악을 이제 다 분석을 해놓고 들어가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내용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렇게 적대적 M&A를 할 때 이렇게 허술하게 하지 않는다. 왜냐면 제가 비슷한 사건을 하나 해봤었거든요. A 사람이랑 B가 이제 동업을 했는데 A가 이 B 회사를 사실 먹으려고 들어간 거였던 거예요. 여기에 자기 직원을 우리 동업했으니까 한 명만 껴줘 하고서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경영 회계 자료 같은 거 다 복사하고 경영진 사찰 보고서 만들어가지고 네, 이 사장이 뭐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전무가 몇 월 며칠에 뭐 하고 이런 것들 다 만들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들어가지 절대 이렇게 허술하게 들어가지 않아요. 예, 저는 그 장면이 재미는 있었지만 너무 쉽게 갔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A 사람은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결국에 저희가 외부 자본을 투입시켜가지고서 A 지분을 희석시켜가지고 경영권 방어를 했었거든요. A 사람은 그래가지고 이제 투자했던 지분들을 저희한테 저렴하게 매각하고 결국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은 승리하신 거죠? 승리했죠. 예. 야, 멋있습니다. 최고입니다. 승리까지. 부하나 변호사님은 이 디테일 또 잡을 만한 것도 있을까요? 근로기준법을 안 볼 수가 없었어요. 네. 근로기준법. 우리가 근로계약서를 다 쓰면은 업무의 범위를 다 적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업무의 범위에 담배 심부름, 뭐 구두 닦기, 뭐 심부름 이런 거 다 빠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업무의 범위에 다 해당되지 않는 내용을 함부로 시킨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고요. 또 지금 여성 직원들이 임신을 하거나 결혼을 했다라는 이유로 인해 가지고 권고사직을 당하거나 해고를 당한 그 케이스들을 계속 언급이 되었는데 당시에도 분명히 법률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임신이나 뭐 결혼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여성을 해고시킬 수가 없었어요. 충분히 문제 삼을 수 있는 대상이기도 하죠. 사실 이 영화가 처음에 나올 때는 제목이랑 나오는 배우들 이것만 보고서 이게 페미니즘 영화 아니냐, 여자들이 주인공이라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여성 변호사 두 분의 이야기부터 좀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현지연 변호사님은 이 영화의 어떤 여성 차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이 영화에서 주요 주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전체적 주제는 좀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에 큰 것을 이뤄낸다. 약간 우리의 이런 권리를 느낌이 지킨다. 아닐까. 네, 어쨌든 주인공들이 결국에는 여성들이고 어떤 차별적 요소를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걸 주요 주제라고 했다기에는 부족하다. 저는 오히려 감독이 성차별로 이렇게 보여가지고 프레임이 씌워질 만한 그런 부분을 쳐낸 것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배혜선 씨는 여기서 마케팅팀 부장인데 이 당시에 부장이라는 그런 지위에 있었던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소미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를 그냥 그대로 CEO한테 보고를 해요. 심지어 그 대면 보고한 자리에서도 여기 이 사람이 낸 아이디어다라고까지 얘기해주고, 물론 여자가 임신해가지고 이제 퇴직을 하고 뭐 그런 거는 약간 좀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성차별이 그게 메인인 영화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정말 궁금한 게 있었는데,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이 지금 여성으로서의 차별이 존재한다고 느끼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었어요. 2020년 대한민국 사회에서 네, 마침 두 분이 딱 그 나이대 분들이라서 여자라서 당하는 불이익 이런 게 아직 남아있나요?
여성이기 때문에 대놓고 차별은 없죠. 근데 상대적인 불이익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우리 사회 약관상 남성들은 뭐 민방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당연히 써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에도 생리공결제 같은 거를 쓸 수 있게끔 근로계약서나 약관상에는 다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저희 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생리공결제를 쓴 여성 직원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암암리에 아무도 쓸 수 없는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뭐 대놓고 차별은 아니지만 현지연 변호사님은 어떠세요? 그 질문. 저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저도 고 변호사님이랑 괴를 거의 동일하게 생각하고, 근데 이거에 관해가지고 하나하나 말을 하자면 어차피 2박 3일 걸릴 거고, 이제 사회성을 발휘를 해서 굳이 얘기를 하지 않고, 굳이. 말을 하기 저는 어떻게 되나요? 아니요, 그 변호사님 훌륭하신 거고요. 훌륭하신 거고요. 저는 길어서. 우리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사실 남자들 입장에서는 옛날에 그런 게 엄청난 큰 차별이 있었다는 거에 부정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과연 지금도 영화가 이렇게 나올 정도로 차별이 있냐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궁금증을 갖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과거에 비해서는 저는 줄어들었다고는 확실히 생각해요. 오히려 30대 남성, 40대 남성들이 여성차별이 존재했다고 얘기하고 20대 남성, 10대 남성들이 오히려 여성차별이 없다고 얘기해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로 보기에는 더 없어 보이기 때문인 거죠.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줄어들었다 라고까지만 얘기하는 거죠. 몸을 사리시네요, 하지만 다들. 논란은 원치 않는다. 진짜 얘가 좀 말씀해 내가 주시면은 차별을 당했던 예 같은 거. 왜냐면 지금 고변이 말씀하신 건 좀 100% 이해했거든요.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돼야지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좀 많이 알아야지만 그거에 대해서 뭔가 인식을 공유하고 이러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거 지금 벌써부터 이거를 말하는 게 어떤 위험한 그러니까, 상황인 것 이 자체가 맞아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은 이거 완전 개인적인 얘기인데 어쨌든 저랑 제 남자친구랑 취업을 준비하잖아요. 근데 제 남자친구가 물론 굉장히 성품이 훌륭하고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지원을 해서 들어갔거든요. 근데 와달라고 거의 10군데 가까이에서 연락을 하더라고요. 아, 남자 변호사가 확실히 시장에서 잘 먹히는구나 라고 좀 느꼈어요. 30대 중반에 미운 여자 변호사들한테는 일단 면접할 때 가장 먼저 물어보는 게 결혼 계획 있냐? 그리고 두 번째로 자녀 계획 있냐? 네, 자녀 계획이 딱 없다고 물어보죠. 얘기하면 왜 없냐도 물어봐요. 자녀를 낳아야 하지 않겠니? 약간 이런 거. 이해가 되는 게 이제 아무래도 임금을 주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공석이 생기면 그 공석을 갑자기 충원을 해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해는 맞아요. 되는데 회사 입장에선 손해니까 사실. 근데 이제 그거에 차별이라고 네.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쵸.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 네, 그치만 우린 퇴근해야 되니까 빨리 이건 다 스킵하고 네, 좋습니다. 가는 거죠. 자, 곽 팀장님께서 예전에 대기업 상대로 소송은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적이 있는데, 만약 세 분이 이런 어떤 환경 문제 소송을 전담을 한다면, 그것도 이제 민간의 편에 선다면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에서는 이 배역을 입수하는 장면이 다 불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증거로 쓰이기가 굉장히 힘든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입수를 했다면 기자한테 제보를 하는 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자가 이거를 이제 기사화 시켜가지고 여론을 빵 터트리면은 어쩔 수 없이 검찰이 이거는 수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형사가 진행되고 동시에 민사를 해가지고 그 형사 재판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 민사에서 증거를 활용하는 이 방법을 쓰는 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무조건 일단 언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야 되는데요. 일단 국민청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아, 역시 여론전이네요. 네. 카드가 틀린 게 아니야. 맞아요. 저는 소송으로 안 끝낼 겁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은 피해자가 원고가 되거든요. 그래서 원고가 입증 책임을 전부 부담해요. 이게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힘들죠. 네, 여론을 통해서 압박을 한 다음에 조정 절차라고 해서 이게 판결이 아니라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가지고 종결하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걸로 이제 끝을 맺을 것 같아요. 네, 아주 구체적인 방법론까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에 대해서 하고 싶은 발언이 있으시면.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저는 사실 이거 사건 보면서 좀 많이 찾아봤었는데 먹는 샘물과 관련해가지고도 이 사건 때문에 먹는 샘물과 관련된 법안이 통과됐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의의가 있는 사건을 다루고 있는 영화이기 때문에 한번 보실만한. 자, 오늘 고아라 변호사님의 첫 출연이셨고요. 소감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항상 글로 풀어먹는 직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말로 하려다 보니 참 어렵고 떨려고. 치고는 여기저기 많이 나오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또 불러주시면은 언제든지 나올 용의가 있으니 불러주시면 또 나오겠습니다.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저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오늘 뭔가 안 터진 것 같아요. 부진했죠? 진지충 같이 막 네, 그렇게 하고 굉장히 재미가 떨어지지 않았나. 오늘 만약에 실망하셨다면은 다음 편 기대해주세요. 현지연 변호사님은 오늘 어떠셨나요?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저 스피노프라고 좀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뭐가 다른 건지 제가 약간 모르겠어가지고 일단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이 시즌 1을 그리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슷한 포맷으로 준비를 해봤고 다음 편은 아예 그냥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좀 진행하려고 하고요. 되게 뭐 크게 다르지는 않죠. 어쨌든 기존이랑 비슷하게 여러 가지 영화에 대해서 평을 말할 수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재밌는 거 맞으시죠? 재밌었어요. 소울리스한 그런 발언 감사했고요.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외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또 크리스마스 시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